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일단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화요일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는 그런 날씨일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비 조심하시고 날씨가 또 싸늘하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감기 걸리면은 빨리 안 난다 하더라고요. 저도 감기가 무섭습니다. 감기가 무서워. 하여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줘야죠. 티 나지 않게 남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이 잘 되면 나도 기쁜 거예요. 직장에서 다른 동료가 성과를 내도 친한 친구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이 잘 되어야만 내 일도 결국 잘 풀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성장을 시기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는 노력에 대한 기분 좋은 부산물일 뿐 반드시 거머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 자체를 즐기고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경험이 최고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나 정도면은 괜찮아 이런 마인드죠. 마인드셋. 타인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 타인의 성격과 자신의 성격을 비교하는 법 없이 오로지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고 만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 다르게 태어났으므로 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소한 일에 이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퇴근하는 시간에 마침 비가 그친다거나 단골 카페에 들렀는데 좋아하는 빵이 마침 한 개 남아있는 행운과 같은 그런 일상의 소소한 일에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행복은 크기가 아닌 그 빈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십시오. 빈도가 중요하더라. 다섯 번째는 그 인간관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 소수의 좋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태여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나와 결이 잘 맞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베풀고 그 베푸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겉을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제야의 고수처럼 요란하지 않게 자신만의 인생을 잘 꾸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타인의 행운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고 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을 한다면은 이미 다 가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꼭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또 삼성전자와 또 관련된 뉴스들, 소식들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부당 합병, 그 회계 부정, 그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회장이 어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뜨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소명에 집중할 기회를 달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그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같이 언급을 했어요. 최후 진술에는 총 5분에서 6분가량 소요됐는데 준비한 원고를 꺼내던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에 1심 판결을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다. 그래서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그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그 안도감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삼성과 저에게 보내주신 애정어린 비판과 그 격려를 접하면서 그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속 깊이 다졌다고 하죠.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의 여러 사업가들과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요.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그동안에 그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는데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많은 시간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그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는 거죠.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강조를 해요. 이 회장은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탄코 없었다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다. 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평생 회사에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죠.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가야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어요. 그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 부디 저의 소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달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도 참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재용 회장 참 힘든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고생이 많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2심도 무죄로 꼭 결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이거 사업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렇다 해서 100% 잘했다는 것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쓰든지 삼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자체가 좀 짜증이 나네요. 저도 짜증이 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기사 내용도 한번 참고해가지고 전달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삼성의 그 반도체 파트 쪽에서 전영현 부회장의 반성문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로 기술에 이어서 영업하고 마케팅 전략까지 수술대 올랐는데 이 통상 비용 절감 위주였던 외부 컨설팅을 회사의 민낯과 직결되는 영업과 마케팅까지 범위를 넓혀서 외부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는 거네요. 내부적으로는 그 EV 하이닉스 열공에도 나섰습니다. HBM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에도 초격차 경쟁에 뒤처지다 보니 이 자존심을 버리고 문제를 직시 그리고 경쟁사 대비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단은 삼성의 DS 파트 쪽 보니까 최근에 컨설팅사의 기업 간 거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외주 프로젝트를 발주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주한 외주 프로젝트 보니까 이 DS 파트 쪽에 이 대표적인 수주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이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의견 수렴 차원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삼성전자 DS의 그 시스템 반도체 사업 관련 영업 마케팅 부서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의사결정 그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내부 운영의 데이터하고 외부 시장의 데이터를 통합한 그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 DS 부분에 대해서 그 팽배한 그 관료주의 그리고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조직 개편과 효율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 같네요.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영업과 마케팅이 그동안 담당자들의 경험에 대폭 의존하다 보니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죠. 기술 외의 영업과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음을 회사에서 인지하고 외부 목소리 듣기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의 의사결정 고도화 작업은 시스템 반도체 외에도 이 커스텀 제품이 대세로 떠오른 HBM을 비롯해서 이 고부가치 메모리 제품 등에도 확산될 것 같아요. 그동안 대부분 비용하고 원가 절감에 맞춰져서 있던 그 외주 프로젝트하고 달리 이번에는 영업 마케팅 등의 경영 전략까지 컨설팅 영역을 넓힌 점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영업 프로세스 확립과 더불어서 마인드 확립에도 나설 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 직원은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이 수율하고 더불어서 영업 전략의 부족도 꼽혔다고 합니다. 이 수주 사업인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마인드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그런 공감대가 사업부 내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파운드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성은 최근에 메모리 업계 2등 하이닉스에 대한 정밀 분석에도 나선 것 같아요. HBM을 비롯해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4D 낸드 그 플래시 제품을 3년째 앞서서 양산에 나섰잖아요. 하여튼 일부 제품에서 메모리 1등 삼성의 그런 아성을 넘보자 내부에서 위기감이 아주 팽배해졌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 경쟁이라는 게 힘들고 이 초격차 1등 항상 1등을 고집해왔는데 이제는 1등도 전 쉽지가 않네요. 이번 기회에 한번 대수술 한번 해가지고 한번 삼성전자가 새롭게 좀 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더 다음 시간에 봬요.